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여기 유튜브 쪽도 이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아, 예. 김영국님도 어서오세요. 네. 원래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소리 잘 들리시냐고 체크를 좀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목소리 잘 들리냐고 이제 1번을 한번 찍어보시라고 하면 회원들이 심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안 찍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쪽이 이제 가끔씩 소리가 그렇게 안 나갈 때가 있으니까 양해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목소리 잘 들리냐고 1번 한번 찍어달라고 하시면 좀 찍어주세요. 네. 요즘에 개인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거의 안 찍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오늘 조금 이제 그쪽이 잠깐 소리가 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 네. 이제 업종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2%까지 빠졌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 이상 빠졌죠. 왜 그랬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코스피 쪽은요,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 상승한 종목이 있거든요. 뭐냐면 상승 업종이죠. 화학 업종이라든지 여기 음식료, 철강금속 이런 것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수 하락을 방어해 준 게 이 화학, 음식료, 철강금속 업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원자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원자재. 최근에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죠. 중동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기인한 요인인데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체 원자재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화학업종이라든가 음식료, 철강금속 업종이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 업종이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방어를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한 거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헬스케어, 그 다음에 뭐 의약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의약품,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네, 바이오 코스피 쪽에서 바이오 업종이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건설업 같은 것도 하락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전 수주 있죠? 그게 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가 뭐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바이오 쪽이 오늘 지수 하락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어땠냐면 코스닥 쪽은 상승한 업종이 있긴 있었어요. 운송 장비 부품 뭐 그죠? 운송,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오늘 어떤 게 올랐을까요? 코스피 쪽에는 별로 오른 게 없는데 코스닥 쪽에는 이제 운송 장비, 뭐 부품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좀 많이 했죠. 오늘 이제 장중에 수소차가 올라왔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수소차를 타고서 어디 이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뭐 이제 그런 이벤트를 좀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 이제 이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오늘 이제 수소차 부품주들, 특히 풍국주정이나 이제 유니크 같은 종목들이 오늘 크게 움직였거든요. 특히 이제 풍국주정이 저희방 보유 종목인데 오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수소차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차 부품주들에서 나오거든요. 수소차 테마주들은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자동차 부품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운송 장비 부품이겠죠. 이쪽이 상대적으로 급등을 많이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하락한 거를 보시면 마이너스 2.78%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통신 장비입니다. 즉
그 통신장비 업종이 코스닥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기술성장 기업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반 전기전자, 그 다음에 제약, IT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뭐 반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냐면 바이오, 그러니까 BT하고 IT가 코스닥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 코스피 쪽에서도 힘을 못 썼는데 코스닥에서도 1.6%나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1등 공신 중에 코스피 코스닥 같이 겹치는 게 누구냐면 바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위는 압도적으로 이제 2.78% 급락한 게 통신장비죠.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5G죠. 네. 어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통신장비 업종, 즉 5G 쪽에 이게 과열돼 있다. 그리고 신용도 지금 많이 들어가서 어제 그 무슨 이제 신문기사 하나 이제 띄워놓고서 막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제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G 이쪽 과열돼 있는데 신용도 많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오늘 실제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그러니까 5G 관련주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KMW인데, KMW죠. 그런 것들도 이제 급락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5G 관련주들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월달, 5월달에 이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급등했었던 반도체, 뭐 통틀어서 IT라고 하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미리 다 얘기해드렸어요. 반도체라든가 5G 이런 것들이 과열이 되어 있는데 신용이 많이 쌓인 종목들, 특히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1.1% 이상 급락한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어디 업종에서 하락을 했는지를 정확히 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쪽을 피하면 되겠죠. 미리 피하시라고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열됐을 때, 그래핀 관련주들이 과열됐을 때 미리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조심하시라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통신장비도 과열됐을 때마다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과열이 되니까 이쪽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통신장비, 그러니까 5G가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서 또 실적이 또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직 못 간 종목들 중에 뭐 후발주 형식으로 해서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뜨겁게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정이 끝난 다음에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조심하시라고 자꾸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 1등 공신이 IT, 특히 통신장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지수 하락을 이끌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어제 그 S&P 500 지수 띄워놓고서 이제 미국 지수 막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죠? 어제 왜 그 설명을 많이 드렸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미국 지수가 이제 G20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약간 옆으로 돌면서 아니면 살짝 누르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지수를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왜냐하면 미국 지수를, 우리나라가 미국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게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코스닥이잖아요, 그죠? 이 중에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미국 지수랑 연동되는 거는 코스피 지수겠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서 크게 마음 졸이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실제로 아무리 이제 요동을 쳐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수를 크게 안 타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미국 지수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미국 지수는 코스피 지수랑 연동이 된다는 거. 즉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진짜 지수예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코스닥이 아무리 이제 심하게 오르고 내려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지수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개별주라고 할게요. 개별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왔냐면, 이제 창투사 종목들이 좀 꽤 올라왔어요. 지금 창투사 종목 중에 이제 대장 역할을 하던 게 이제 하고 있는 게 우리기술투자인데, 요게 이제 지금 창투사 중에 이제 대장주입니다.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투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는 지금 오늘 장중에 이제 음봉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앞에서 3월달하고 4월달 그 대북주들이 이제 무너졌을 때, 그때 그 미세먼지 관련주하고 처음에 같이 급등했던 게 창투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기술투자하고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이제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 뒤에 수많은 또 창투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기술투자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지금 수익도 앞에서 많이 내셨고 또 이제 그러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쫓아서 들어오시기에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떠 있거든요. 이거 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죠? 2,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5,000원 근처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추격 매수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이제 큰 시황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이런 창투사들이 조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코스닥에 보면 운송장비 부품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 중에 이제 그게 왜 올라왔냐면 이제 수소차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녁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면 이제 이런 소스들을 다 얘기를 해드려요, 그죠? 네. 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 강하게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운송장비 부품주가 왜 급등을 했는지, 코스피 쪽의 화학업종이라든가 철강금속 이런 것들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풍국주 정도 오늘 그 아까 코스닥에서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분류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풍국주형이 뭐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기보다 이제 음식료 담배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그 급등을 했는데, 요거에 급등을 하면서 뒤에 뭐 유니크라든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을 많이 움직이게 만들었거든요. 이 오늘 1등은 이제 풍국주정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보시면 시원하게 앞에서 상한가를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그랬었거든요. 여기서 대장 역할을 해줬는데 요번에도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앞에보다 더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뒤의 모습을 조금 더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더 정확한데, 현재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고 앞쪽에서 큰 매물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아주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소차의 우두머리 역할을 해주는 거는 앞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풍국주정이에요. 그 뒤에 유니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다는 인식이 많죠, 그죠? 그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좋은 쪽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쪽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 하여튼 정부에서 이제 민심이 조금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 정부 정책이란 것, 정부 정책주 이런 것들 있죠. 경제와 관련된 그런 정부 정책들을 홍보하고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뭐 PR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게 이슈가 돼서 테마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면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소차가 급등을 했는데 이제 우두머리는 이제 현재 풍국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낙연 씨 테마주들이 대선주 중에 이낙연 씨 테마주가 급등할 때 그 남선알루미늄이랑 남선알루미늄 우선주가 대장주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풍국주정도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대북주 중에서 이제 많이 올라온 게 누구냐면 이제 DMG 관련주거든요. DMG 관련주들은 대북주 중에서 최근에 그렇게 사실을 많이 못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DMG 관련주는 원래는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테마주죠. DMZ 평화공원,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온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 씨가 이제 DMZ 평화공원 얘기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반기문 씨 대선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 이제 대북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오늘 그 DMZ 관련주들이 오늘도 추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어제 저녁 방송할 때 언급을 드렸지만 테마주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시세 연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양봉 한 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일치기 급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올라갈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세 연속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이제 시간에서 또 상승을 한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규 시장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는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또 올라가든지 그랬었는데, 어제 낮에 DMZ 관련주들이 일부 올라갔었다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시간에서 또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 오늘 정규장에 또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시간에 또 올라갔어요. DMZ 관련주들이. 오늘은 이제 급등했다가 좀 뒤로 이제 후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시간에서 또 올라갔어요. DMZ 관련주가. 그럼 뭐냐면 이번 주 내내
이제 대북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화요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목금 3일 동안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뭐 이제 짧은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하시면 좋겠죠. 저희 방은 이제 그 DMG 관련주가 저희 방에 기존 회원들도 한 두세 개씩은 있으세요. 네, 두 종목 정도는 이제 매수를 해놓으신 게 있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DMG 관련주 저희 이제 단기 위주라는 단톡방도 추천해 나갔고 라이프 쪽에도 추천해 나갔는데 오늘 아침에도 막 매수하고 나서 한 3-4% 이상 쭉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도 이제 이 DMG 관련주 또 급등이 나왔으니까 내일도 좀 기대해 볼 만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제 종목 같은 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저희 방이 이제 종목을 어디서 공략하냐면 이렇게 막 거래가 터지고 막 이런 자리 있죠.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 풍국주 정도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저희 방에서 이런 종목들 매수할 때 거래가 없는 이제 매수 맥점에서 추천이 들어가요. 거래가 터진 다음에 뭐 10% 20%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불안한 자리에서는 이제 추천이 안 나가고 거래가 없는 자리에서 회원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 종목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 터진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 앞에 한 300명, 400명이 이제 이렇게 무방에 참여하고 있어도 그냥 마음껏 뿌려도 돼요. 왜냐면 거래가 많으니까요. 얼마든지 그냥 1000명까지 1000명이 뭐 있건 500명이 있건 막 추천해도 돼요. 거래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수 맥점은 보통 이런 자리들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무료 추천을 절대 안 하죠. 왜냐면 종목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종목 추천은 무료 종목 추천은 그래서 안 합니다. 기존 회원들 갖고 있는 종목도 절대 노출을 안 시키죠. 왜냐면 종목이 망가지니까요. 거래가 없는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 없는 자리에서 사가지고 거래가 터지는 자리에서 팔면 수익도 극대화되지만 마음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꾸로 하시잖아요. 거래가 터진 자리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거래가 뭐 이런 자리겠죠. 거래 터진 자리에서 사가지고 거래가 없는 자리에서 바닥에서 파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하시면 되는데 혼자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모든 걸 이제 뉴스하고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정보에 의존해서 이제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지금 말씀 이제 드린 거 있죠. 이걸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DMG 관련주들이 시간에서도 또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이제 전략을 짜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종목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아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지수가 어땠고 그 다음에 어느 업종이 오르고 내렸는지를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떤 테마주들이 개별주들이 급등했는지 쭉 얘기해 드렸죠, 그죠? 오늘은 대형주 쪽에서도 올라간 것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이제 하나하나의 얘기들이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크게 보는 전략이거든요. 원래 이제 주식시장 전략을 짤 때는 작은 것부터 분석해서 이제 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큰 것부터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작은 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 나라의 경제를 먼저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경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특정 업종을 분석하고 그 업종에 있는 대형주들, 대표주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분석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매일 저녁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제 그날의 시황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뭘 갖고 왜 얘기하냐면 이 바로 큰 흐름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동성 장세. 이게 뭐냐면 유동성이 이제 넘쳐난다. 즉 주식시장에 돈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예. 돈이 넘쳐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쁘신 분들 계실까봐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돈이 넘쳐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세요. 평상시에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이제 벌었다고 치면 갑자기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번다고 이제 뭐 가정을 하자고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었는데 한 1000만 원씩으로 늘어났다. 그럼 돈이 남죠? 남으면 뭐 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와이프한테 생활비 넉넉하게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뭐 그런 것도 사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돈이 계속 그렇게 넘쳐나요. 일정 기간 동안 한두 달 그러는 게 아니라 한 2년, 1년, 2년, 3년 동안 돈이 계속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그 돈 가지고 투자하시겠죠? 당연히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굴려볼까 이 생각하시겠죠? 그럼 이제 부동산 가서 아파트를 사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디 이제 목 좋은 땅을 하나 사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건물, 뭐 빌딩이나 상가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뭐 채권, 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시장이 될 거예요. 유동성 장세라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들의 비유를 했지만 돈이 넘쳐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주식시장이에요. 그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주식 계좌에다가 돈 꼽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은행은 이제 단 1%라도 이자를 주지만 주식 계좌는 이자를 안 주죠. 현금을 넣어놓고 있으면 이자를 안 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식을 사야죠. 네. 유동성이 넘쳐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돈이 뭐 하겠어요? 주식을 사겠죠. 그 돈이 하루 이틀, 한두 달 들어오는 게 아니라 1, 2, 3년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순간 엄청나게. 그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순간 주식을 확 당겨버리겠죠? 네, 그러면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유동성 장세가 오면 하루 이틀, 한두 달짜리 이제 단기 호재가 아니라 장기 호재라고 하냐면 이런 그 정부에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칠 때는요. 최소한 몇 개월에서 보통 1, 2년, 2, 3년 이상을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그 돈들이 넘쳐나니까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오고 주식시장에서 그 돈이 들어와서 뭐 펀드라든지 기관 아니면 개인들도 주식을 막 사겠죠. 그래서 주식이 서로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최고의 호재로 치는 거예요. 최고의 호재가 유동성 회수가 아니고 유동성 확대 정책이겠죠. 네. 그래서 유동성 확대 정책이 나오면 그 주식시장은 반드시 급등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금리 인하예요. 아니면 이제 뭐 채권을 뭐 이렇게 뭐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를 떨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죠. 근데 이 금리 인하를 누가 하면 좋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랑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금리 인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부자 나라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제 부채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가거든요.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 쉽게 미국은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달러를 직접 찍어내기 때문에 마음껏 찍어낼 수 있거든요. 세뇨리지 효과라고 해서 그 화폐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0,000를 찍는다 그러면 잉크값이랑 종이값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보다 그 약간의 비용을 들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시뇨리지 효과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미국이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기축통화 그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치면 전 세계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자기들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는 금리를 인상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같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칩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디에요? 일본이 우리도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유럽이 바로 반응했죠. 우리도 양적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도나 호주 같은 나라들 바로 금리 인하하고 우리나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또 그랬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대표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이고요. 이게 시작이 되면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갑니다. 긴 말할 필요가 없고 미국 증시하고 딱 우리나라 증시 딱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자 보시면 미국의 이제 다우지수가 자, 주봉으로 볼게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네. 금리 인하를 열심히 딱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식시장이
폭등 나갔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게 어느 지점이에요? 바로 요 지점이죠. 네. 2007년도 8년도에 이때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쭉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아마 주식 관련돼서 이제 경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벤 버냉키라는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FRB 의장이었는데 그분이 돈을 엄청나게 뿌렸죠. 그래서 뭐 헬리콥터 머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엄청난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불을 뿜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급등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금리 인하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FRB 의장을 지금 뭐 자르느니 많이 하면서까지도 금리 인하를 자꾸 시키고 있죠. 실제로 다음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그것도 0.25%가 아니라 0.5%까지 좀 파격적으로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한마디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좋은 호재가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실제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요. 전 세계가 진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요. 진짜로 망할 뻔했었어요. 이때는 진짜 위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 특히 미국이 먼저 돈을 풀고 그렇게 금리를 막 인하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죽을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피를 공급해가지고 살려놓은 거예요.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실제로 경기 침체였고 경제 위기였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는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때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나라들이 경기 부양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이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불발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 미리 딱 막으려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보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효과가 더 크겠죠. 이때는 사람으로 따지면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살리려고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 때문에 미중무역 협상이 자꾸 시간을 끄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 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렇게 큰 위기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이만큼 급등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위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선제적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는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예요. 이때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보다 더 클 거란 얘기예요. 거래량도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네, 이 자리에서 이때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도 많고 실제로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한마디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식시장이 이제 불을 뿜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최소한 2, 3년 그 정도는 갑니다. 길게 가면 5년 이상 가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 확대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 개인들은 주식을 여기서 다 버리고 도망갈까요?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를 왜 할까?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금리 인하가 그렇게 기회인데 왜 사람들은 주식을 안 사고 자꾸 버리고 도망갈까요? 간단하다니까요. 금리 인하를 왜 할까요? 이유를 아시면 돼요. 금리 인하 왜 해요? 시장이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해주나요? 아니에요. 시장이 정말로 좋을 때는요, 금리 인상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경제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천천히 좋아지라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정말로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았거나 지금은 뭐예요? 이때는 그랬죠. 경제가 실제로 내려앉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까요?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올까요? 좋은 뉴스 하나도 안 나오죠? 나쁜 뉴스밖에 안 나와요.
왜요? 그래야지 금리 인하를 하니까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나쁜 뉴스를 내보낼 수도 있고 실제로 나쁜 뉴스가 많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꾸 선제적 대응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은 폭등이 나오는데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온통 온 세상이 안 좋은 온갖 안 좋은 뉴스로 이제 나쁜 뉴스로 도배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다 주식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설령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거를 모르고 항상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왜요? 안 좋은 뉴스로 그냥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빨리 지키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하면 정리해 드릴게요. 네. 금리 인하는 뭐예요? 대표적인 유동성 이제 확대 정책이에요. 유동성이 확대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을 뿜습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최소한 2, 3년 이상 보시면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유동성 장세는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나중에 10년이나 20년 뒤에 이제 이 유동성 장세가 또 와요. 네. 지금 만약에 50대이신 분들은 이제 한갑 지나셔야지 이 기회가 온다는 얘기고 지금 40대 중반이신 분들은 이분들도 이제 늦으면 한갑 때쯤에 유동성 장세가 또 올 수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10년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는 기간이 그 10년이 걸려요. 최소한. 이거 놓치시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를 좋아하시건 중장기를 좋아하시건 개별주를 좋아하시건 대형주를 좋아하시건 뭘 좋아하시건 간에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장이에요. 하지만 이왕에 주식시장 들어오셔서 큰 돈 벌려고 이제 들어오신 거 맞죠? 그죠? 그러시면 이 유동성 장세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기회거든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예요. 이러면서 유동성 확대를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왜 해요?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무역전쟁하거나 실제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때는 안 좋은 뉴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를 잘 아시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길게 설명하려면 2시간, 3시간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짧게 이렇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칠 때 그때 주식시장은 이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그 신념을 지키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엄청난 수익이 여러분들이 인내한 만큼 이제 수익이 다 여러분들 몫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계속해서 미국의 그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죠. 거기를 찾고 이제 압박을 하죠. 빨리 금리 인하 하라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기준금리 인하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최고로 치는 호재입니다.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거든요.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노력을 좀 하시면 이런 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지수가 보통 이제 2배 올라가면요 종목은 최소한 대형주죠. 대형주 기준으로 이거보다 5배 정도 더 가요. 보통 5배 더 간다고 하거든요. 10배 갑니다. 실제로 그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있죠. 그때는 이제 바이오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제 IT하고 이제 BT, 그러니까 바이오가 그때 이제 주도주였거든요. 그때 이제 바이오주 중에 그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라고 있거든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바뀌었듯이 미국에도 주도주가 바뀌었는데 이 당시에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 이제 고 전후에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했죠. 그게 여기에요. 이게 바이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이제 급락을 했었죠. 왜 급락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엄청난 이제 경제 위기가 왔었거든요. 잘 이겨냈지만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그걸 계기로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근데 그때 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보시면 폭락을 했었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잠깐 보냈는데 이때가 바닥이었죠. 지수로 따지면 이제 590포인트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600포인트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2015년 7월 달까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2015년 7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코스닥 고점이 2015년 7월 21일. 그때 우리나라 바이오주도 그때 고점을 좀 찍었었죠. 이게 한 6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갔죠. 그러니까 몇 배 갔어요? 지수가 7배 갔어요. 지수가 7배 갔으면 이 안에 있는 이제 주도주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들은 몇 배 갔을까요? 이거보다 최소한 뭐 2배, 3배, 4배, 5배, 10배 상간 것도 있겠죠? 어마어마했었어요. 그게 언제 시작된다고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그때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이오주가 또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대표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주였죠. 오바마 헬스케어. 지금 뭐 하시면 되겠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정책주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그거랑 연관된 종목이 없을 것 같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저렴의 기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회원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다 매집해 놓고 이제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뭐 수급이 아주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 이거 유동성 확대 정책을 그냥 흘려들이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한 1, 2년 지나가지고 아이고 당신 말 들을 걸 늦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주가만 자꾸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늦게 행동하셔가지고 주식만 비싸게 사지 마시고 좋은 가격대에서 싸게 사시면 됩니다. 지금 나중에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 많이 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단 무조건 싸게 사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싸게 사놓으면 나중에 팔라고 해도 잘 안 파집니다.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디겠어요?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 오늘 이제 드렸던 말씀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아시아 증시는 이제 G20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걸 보시면 되겠고 미국 지수가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당연히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랑 친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많이 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좀 경고를 많이 해드렸던 이제 그 바이오 그다음에 통신장비 업종이 급락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많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그 올라온 업종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오늘 이제 지수가 코스피 지수 하락하는 걸 많이 방어를 해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은 창투사, 그다음에 수소차, 그리고 DMZ 평화공원. 요거는 이제 시간에서도 또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주도 여러분들 지금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책주를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책주를 지금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종목 뽑는 게 힘드시면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종목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유동성 장세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인데 이제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뭐 개인적으로 이제 문의하실 분들은 제가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에 남겨놓을게요. 네, 편히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